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봄오이하고 이제 여름오이 세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보냐. 자, 청계삼척을 여기서 많이 심습니다. 중복삼척도 많이 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 청계삼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계삼척이 오이가 좋다 해서 봄에 심습니다. 봄에 오이를 심고 봄 기준이 어디냐? 봄 기준이라는 것은 하지 기준입니다. 하지. 6월 22일 날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날 앞에 봄입니다. 그러면 지금 봄이죠. 해가 길어지는 시기니까. 12월 22일 날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6월 달까지 해가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6월 22일 날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해가 짧아집니다.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봄에 심느냐 가을에 심느냐에 따라가 나무 크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봄에 오이를 심어보시면 오이 농사가 쉽습니다. 왜? 키도 도망을 안 가고 차근차근 큽니다. 절간도 짧게 해가 길어지는 시기는 나무 자체가 오이가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해가 길어지는구나 하기 때문에 크는데 전혀 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큽니다. 하지만은 하지가 지난 시점부터는 어떻게 크느냐?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추워지겠구나. 그때부터는 어떻게 크느냐? 키부터 큽니다. 키부터 쭉 커버립니다. 그래서 봄 오이는 요만하면 수확이 됩니다. 봄 오이는 요만큼만 크면은 내가 오이를 수확을 합니다. 가을 오이는 요만큼 되면은 수확 못 합니다. 그래서 가을 오이를 왜 적심을 합니까? 여러분이 심는 시기에 왜 오이나무 목을 잘라버립니까? 하도 키부터 도망을 치니까 자른 겁니다. 그만 크고 잡혀라 해서 자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을 오이를 대부분 적심 재배로 머리를 자르는 게 뭐냐? 워낙 키부터 도망을 치기 때문에 자릅니다. 그럼 봄 오이하고 가을 오이가 전체적으로 다른데 꽃 피는 것도 다릅니다. 오이를 키워보시면 첫 번째 뭐냐? 자, 봄 오이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이가 하나씩 키별로 쭉 올라갑니다. 왜? 급하지도 않고 자기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올라갑니다. 근데 가을 오이는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8월 달쯤을 지금 작년 8월 달쯤 상상을 해보시면 가을 오이는 꽃부터 이렇게 확 펴버립니다. 꽃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피는 게 아니고 꽃부터 확 다 펴버립니다. 저러고는 어떡합니까? 눈이 말라 들어가고 꼬부라지고 다 못 키워져 저거. 그래서 나무 자체가 크는 게 완전히 다르게 큽니다. 봄하고 가을하고는. 그래서 첫째 봄 오이하고 가을 오이하고 특성에서 꽃을 보면은 이렇게 펴버립니다. 이렇게. 봄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3월 말이나 여기 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월 말이나 하우스 농사에 오이를 심으신 분들 오이가 이렇게 큽니다. 순차적으로 예쁘게 큽니다. 그러면 저때쯤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예쁜 오이 봤나 하면서 자랑하십니다. 봄 오이는 저렇게 됩니다. 근데 가을 오이는 심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순차적으로 되는 것보다도 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싹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저 꽃을 하나씩 따주겠는데 지금은 따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면은 순차적으로 크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크고 나면은 얘가 클 수가 있고 그럼 얘가 보통 눈이 죽어버리죠. 저런 식으로 큽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하고는 재배 크는 순서부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봄 오이하고 가을 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봄에 심으면은 겨수 나오는 것도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마디도 짧습니다. 10마디, 요만큼 안에 10마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을 오이는 절대 안 그렇죠. 가을 오이는 10마디는 이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키부터 크기 때문에. 그래서 키부터 큰다는 것은 뭐냐? 세력 자체가 세다는 거죠. 키가 먼저 큰다는 건 세력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오이는 보면 꽃이 어디쯤 피느냐?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7마디 정도에 정상적으로 핍니다.
그러면은, 아,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피어 있다 보시면 되고, 보모이는 보통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5마디 정도의 꽃이 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봤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5마디 정도 있으면 이게 꽃이 정상적으로 폈다는 겁니다. 아, 세력이 정상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력이 낮아지면 꽃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세력이 떨어진다. 아, 오이 나무에 이 세력이 떨어졌다. 그럼 이 꽃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 꽃이, 그래서 얘가 가을 거는 세력이 세면은 7마디에 있다 있죠. 내려와 있죠. 그래서 오이밭에 들어가시면은 특히 아저씨들 오이밭에 들어가시면은 탁 들어가자마자 바로 가위 들고 오이 따라 쌩 내려가고 가는데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오이밭에 가시면 첫 번째는 뭐냐? 나무를 딱 쳐다봐 주셔야 돼요. 얘가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아, 목마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까지 들리면 이제 오이 농사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너무 쉬워. 가가 쳐다만 보면 이야기해 주는데, 아, 배고픕니다. 밥 주면 되고, 목마릅니다. 물 주면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제입니다. 저도 안 들립니다, 솔직히. 근데 뭐냐? 안 들리기 때문에 자꾸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나무를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나무를. 그러면은, 이 꽃이 위로 올라가면은 세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꽃이 이까지 다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무지가 왔다는 겁니다, 순무지. 모종 심어놓고 순무지 되는 것들 보셨죠? 그게 뭡니까? 머리에 꽃이 피면은 순무지가 오는 겁니다. 그럼 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그럼 이 꽃이 이 정도 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료를, 세력이 세질 수 있는 비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질소 비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세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게 가리 비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속 얘가 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순이, 가을 오이에는 겨순이 빠져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길게 빠집니다. 이렇게 길게. 그죠? 겨순 나무 어떻습니까? 이만큼씩 이리 올라오죠. 그리고 오이 거기 하나 달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쑥 쳐져 버립니다. 안 묶어준 다음에 축 쳐져 버리죠. 그래서 겨순도 그러면 몇 마디부터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한 거고, 적심을 어디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꽃이 나와도 그렇고, 나오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세력을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세력에 따라 가지고, 오이가 왜 농사가 어렵느냐? 수박이나 메론이나 참외나 이거는 다 익히가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수정이 딱 되면은 40일, 45일 있다가 가만뒀다가 그냥 따면 됩니다. 근데 얘는 뭐냐? 얘는 풋가입니다, 풋가. 익어서 따는 게 아니고 풋가를 따기 때문에 매일매일 풋가를 땁니다. 그럼 뭐냐? 나무도 나무대로 커가지고 올라가고 과일도 과일대로 따야 되기 때문에 세력도 유지를 해야 되고 과일도 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예쁘게 따야 되기 때문에 과일 만드는 거 하나, 나무 만드는 거 하나,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오이 농사가 다른 농사보다도 제일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제일 딸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제일 소득이 높고, 또 하나가 얘는 심고 나서 한 달 있으면 돈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특히 여기도 그렇지만 상주 화동, 거기는 포도주산지죠. 포도주산지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오이를 심습니다. 그거 끝나고 포도 작업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해놓고 중간에 오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과 수확하듯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여름 노지에서는 특히 나무 세력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나무 보는 눈을 계속 보셔야 되고, 계속 나무 보러 가가지고 나무를 보셔야 돼요. 어제 비가 많이 왔다. 그럼 나무가 이래 되는구나. 어제 내가 칼슘 비료를 많이 줬다. 나무가 이렇게
거칠어지는구나. 밤에 추웠다. 정말로 오글오글해지는구나. 그런 걸 갖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됐을 때는 빨리 풀어줘야 되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이가. 그래서 오이 농사는 뭐냐? 나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나무 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름 오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자, 머리서부터 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8마디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가 있죠. 여러분이 청계삼척 오이를 갖다가 밭에다 심을 때 되면 오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목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목을 쳐가지고 안정적으로 잡아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은 가을 오이는 저래 크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달려 있다는 거, 꽃이 어디쯤 핀다는 게 그 자체가 포인트가 얘가 정상이다 아니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봄에 이렇게 됐다 하면 지금 난리 나는 겁니다. 나무가 막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봄에 이런 식으로 나무가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이를 안 답니다. 왜? 달 생각이 없어요. 아, 나는 지금 나무 키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더 큽니다. 더 크는데 오이가 또 안 달려. 힘이 좋아. 또 더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무가 새카매집니다. 새카매집니다. 근데 여기 가을 오이에서는, 그러니까 6월 20일 하지 이후에서는 모든 작물이 이래 큽니다. 오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짧아지는 시기에서는 식물은 자기가 압니다. 이게 해가 짧아진다,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눠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더더욱 뭐냐? 여름 오이가, 겨울 오이는 한 평에 10개를 심습니다. 봄 오이는 8개를 심습니다. 그럼 여름 오이를 몇 개 심습니까? 지금 6개 심으랍니다. 6개. 왜 그러냐? 저렇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더더욱 붙어 있으면 더 싸움이 됩니다. 더 빨리 크려고 싸움이 됩니다. 또 저기 잘라버리면 겨순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넓게 심으셔야 됩니다. 여름으로 갈수록 더 넓게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집에서 3,000개 심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2,500개만 심을까요?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어떤 품종을 심으셔도 있잖아요. 오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오이 눈은 다 마디마다 다 거의 100% 나옵니다. 옛날 삼척오이라는 거는 삼척오이가 왜 삼척오이를 아십니까? 삼척오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삼척 90cm까지 오이가 큰다 해가지고 삼척오이고, 잎 3개마다 오이 하나씩 달린데 가지고 삼척오이입니다. 그래서 절성이 실제로 10마디 중에 4개 정도밖에 안 달립니다. 삼척오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삼척오이는 어떻습니까? 10마디에 10개 다 달립니다. 그래서 오이가 없어서 못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좁게 심지 말고 넓게 심으십시오. 그러면 더 잘 큽니다. 그럼 일하기도 편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량도 좋습니다. 소물게 심으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가위질 10번 해가지고 한 칸씩 옮겨갑니다. 넓게 하시면 금방 갑니다. 일도 금방 끝나고, 전체적으로 일하기도 편하십니다. 그래서 넓게 하시고, 진짜 전체적으로 이제 가을, 여름 오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큰다는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 세력을 이제 그러면 이 나무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세력이 강한 거고 어떻게 하고 세력이 약할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강할 때 줄기부터 이야기하면 줄기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강하면 줄기는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줄기의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많이 생깁니다. 각이. 쭉 일자로 이래 간다는 것은 세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세력이 강하게 되면 줄기를 보시면은 줄기에 각들이 많이 생깁니다. 얘들이 뾰족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짧아집니다. 세력이 셀 때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에 해가 길어지고 좋은 시기에는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모종 가져와 보면 모종이 되게 짧습니다. 마디도 한 10마디가 요만큼씩 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을 오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을 오이는 마디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력을 보실 때 첫째는 뭘 보느냐? 이 줄기를 보셔야 돼요. 줄기. 줄기에서는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겨순을 보시면 뭡니까? 겨순이 전체적으로 짤막하고 굵게 이렇게 톡톡 튀어나옵니다. 그게 세력입니다. 세력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안 나옵니다. 세력이 약하면 겨순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피는 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뭐 꽃 각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 가지고 볼 필요가 없고, 꽃 피는 위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5마디 정도. 생장점에서부터 한 5마디 정도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얘가 세력이 약해지면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절간 길어지고 겨순 나오죠. 전체적으로 또 나무가 약해지냐 하는데, 그래서 보실 때 나무 자체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마디 정도의 꽃이 있으면은 이 꽃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한 7마디 정도 오이를 오늘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7마디 정도 걸려 있으면 밑에 11마디 정도 오이를 오늘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마디의 꽃이 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 6, 7. 여기에 오이가 있다면 저 오이가 오늘 정도 수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정도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겨울 농사에서는 저보다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오이들이 다 땅바닥 들어 누워 버리죠. 그거는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력을,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나무를 보시고 이게 정상적인 세력이냐 아니냐는 걸 판단을 하시고, 그게 판단이 돼야지 오늘 내가 비료를 뭐 줄 거냐, 날이 흐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 대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비료 물에다가 미리 타놓으셨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오이 따고 오면 그냥 비료 주고 물 주고 쏙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 하시면은 오이 기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이를, 나무를 계속 보시고 나무에 맞춰가지고 이 비료 저 비료를 계속 판단할 수 있게 주셔야지 그게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 기술이 이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분들은 솔직히 뭘 주셔도 다 잘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술 한번 익혀 놓으면은 지금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이 기술 까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이를 대부분 전문으로 하는 데는 지금 보면 소득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고흥, 여기 겨울 오이 하시는데 보면 평당 24만원, 그 작년 그 포도 흥양장목관 그쪽에서 뭐 하는데 보니까 그만큼 넘은 분들도 몇 분 돼요. 그러면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작물이 잘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기술을, 오이 기술이 뭐냐? 그러다면 나무 보는 방법이 최고입니다.